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5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572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뿐만 아니라 기관의 매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환율 변동성이 좀 크고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수출주, 시크릿컬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정책 기대감에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는 금융주들 그리고 건설주들도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시장 자체, 주가 자체의 흐름은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오늘 장중에는 2013까지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오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 하락 변동성을 자극했던 IT,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의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서 시장 자체의 흐름에는 좀 부담스럽게 나타나고 있지만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코스피 하방 경직성이 좀 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주, 시크릿컬주들이 반등 시도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실적 그리고 불확실성을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가격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10선, 202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코스피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력을 확보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중에는 121선,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코스피 2017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낙폭을 줄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선 회복에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선을 좀 지지하는지, 그리고 회복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좀 밀린다 하더라도, 121선 이탈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정책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은 한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전망치를 좀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22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경제지표와 22 회의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전면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업종별 전략에 있어서는 최근 좀 매물소 과정을 거치고 좀 낙폭이 컸던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주도주의 위상을 갖고 있는 금융, 건설, 철강업 쪽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IT, 자동차, 화학 업종도 함께 주목해 보시는 기존 주들을 어느 정도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시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펄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 1,055원 80전으로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이 상승한 1,055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오전장 동안은 대부분 1,054원과 1,057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어제 종가보다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는 1,053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했던 것은 지난 새벽 뉴욕 여고외 시장에서 달러원 1길물이 상승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 원만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는 지난주 해외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지속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제한적인 약세만을 보인 이후에 원화 약세가 뒤늦게 추가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환율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차익 실현성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엔이 109엔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호주 달러는 미 달러화 대비 반등폭이 커지면서 원화의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홍콩 내부의 불안 요인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달러원이 어제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기술적인 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달러 강세의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1.5%에 그치면서 전월에 비해서 0.1% 하락했고요. 지난 5월 1.7%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달러 강세 속도가 제한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유럽의 경제 지표가 달러 강세의 새로운 명분을 제시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저녁 6시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9월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전월 대비해서 하락할 경우 이는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유럽계 통화들의 약세와 함께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 수익 매매 종목과 또 중장기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어제 추천하셨던 공략주들의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스바트입니다. 인선 화장품 회사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방송 보면서 단기 공략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오늘 매도보다는 내일 장 초반 그런 수익률 기대하면서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신규로 좀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지금 3,090원대인데 3,050원, 60원 정도 왔을 때 한 번쯤 공략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한서울 홈데코였었는데 오늘도 주가의 등락폭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버텨주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주가를 올려치는 것 같을 때 한 번쯤 시세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 추천 중에 가비아는 오늘 탄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6,000원 이하에서는 세일 구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바로 오늘 단기 공략주 바로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X입니다. NX는 부엌 가구의 원조 명품으로서 주부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생과 함께 나름대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는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이어졌고
예, 기관 수급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 나왔습니다. 최근 기관 조정 후 재상승세를 좀 이틀 동안 예,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뭐 급등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 121선 눌림목 대략 뭐 1,800원 정도인데 1,800원 근접시에는 단기 공략 가능하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성공 시 1,900원 정도 재돌파하는 그 가격대를 좀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예, 좋은 예, 결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닉네트입니다. 전에 제가 뭐 추천드렸던 가비어와 좀 사업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가상호, 뭐 빅데이터, 중대형 스마트 무선된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연평균 이것도 뭐 10%에서 20%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반기 기준으로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할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외인의 기관들 입질과 함께 뭐 중기, 예, 지금 박스 권고와 탈피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대략적으로 21선, 대략 뭐 4,800원 정도, 예, 손절 라인을 잡고, 지금 가격대 무난합니다. 5,000원, 5,100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시면, 목표가 5,500원, 예,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주 마쳤고요. 자, 네, 중장기 예, 공략주도 소개해 예,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예,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이 타네요. 네. 네, 에코플라스틱인데, 네. 자, 대략적으로 기업 개요를 보자면 자동차 내장용 및 외장용 플라스틱 부품과 금형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뭐 자동차 범퍼, 뭐 트림, 메인코어 등 있고, 뭐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 차량 경량화에 뭐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뭐 꾸준히 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주요 그런 계열사로 뭐 서진 오토모티브가 주요 이제 뭐 모회사로 있고요. 서진 오토는 뭐 클러치를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 모회사에서도 지금은 본 사업보다 에코플라스틱의 그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룹 전면에 지금 내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투자 포인트로는,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자, 국내 최대 사출기, 예, 36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경제상 대비 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700억에서 뭐 800억 정도의 지금 예, 위치에 있는데, 뭐 제품 설계, 금형 개발, 생산, 뭐 납품까지 강력한 원스타 생산 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생산 시스템만큼 감히 뭐 국내도 넘버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4천억에서 뭐 5천억짜리 뭐 부품 회사들도 이 정도 라인 구축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원화 강세가 좀 대세죠. 지금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가 있는 점도 또 하나의 주가 상승 요인입니다. 원화 강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향후 최소 2, 3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재료 구입 비중이 좀 높은 에코 플라스틱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영업 환경이 앞으로 최소 2, 3년 이상은 예, 조성이 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에서 역시 뭐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이 놀랄 정도로 좋은데, 반기 만에 작년 영업이익 전체의 30% 이상을 지금 추월한 상태입니다. 올해 뭐 드디어 매출 1조 원 돌파가 당연히 뭐 100% 확실시 되고 있고요. 반기 실적을 놓고 볼 때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지는 자동차 산업의 그런 특성상 대략적으로 조짐스럽게 1조 한 1,000억 정도까지도 그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뭐 저도 뭐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지고요. 그리고 최근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현 주가 수준 싸도 지금 너무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뭐 예상 PER로 따지면 뭐 주가 수익 비율이 그 4배 미만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저평가 가장 싼 종목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에코플라스틱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저평가 구간이 있습니다. 자, 매매 전략, 구체적 매매 전략,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 구간 3,700원에서 4,100원 정도는 분할로 지금 매집을 권해드리고요. 주식에 있어서 분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잘 되고 이렇게 좀 확실한 종목에는 서서히 매집을 해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수익을 내는 하나의 뭐 비결이라는 점, 예, 말씀드립니다. 예, 손절라인은 3,000원 잡아드립니다. 뭐 의미 없습니다. 손절은. 그 목표가 7,400원 잡아드리는데, 목표가 설정한 그런 근거는 올해 보수적 실적 예상한 실적에 비해서 PR, 주가 수익 7배 정도를 시가총액 환산시 1,400억 정도가 시가총액이거든요. 가격대가 그 가격대가 7,4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예,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갑자기 좀 밀렸던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좀 포착이 됩니다. 자, 현재 시간부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요, 2018포인트 초반대 0.42% 하락이고요. 마이너스권으로 벌어졌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2포인트 0.49% 정도의, 네, 상승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시장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수급 포인트는 외인들과 기관들은 양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인이 466억의 강매수세, 기관은 43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저도 확실하게 뭐라 말씀드리기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대형주들의 이런 하락이 나와주는데 2000포인트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이대로 무너지냐, 이런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2000포인트 정말 깨질까요? 쉽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최악일 경우에 2000포인트의 이탈 이후부터 해서 지수가 한번 상승으로 분위기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고요. 만약에 또 홍콩 쪽이나 이제 어제부터 루머가 돌고 있는 뭐 김정은 쪽의 북한의 쿠데타설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잡히게 된다면 국내 증시의 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고, 급하게 조금 매수하기는 조금 꺼림직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좀 더 잘 추이를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빨리 보내주셔야지만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빨리빨리 지금부터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100점주입니다. 1등이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고요. 삼성물산, 한국전력, 현대위아, SK네트워크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컴투스가 오늘 시장이 현재 6,300원 정도 올라갑니다. 16,300원이요. 오늘 10%가 올라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간 조금 막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그런 밸류에이션이었는데 어찌됐든 3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로서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힘든 구간이에요. 네. 그죠? 알아서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자, 오늘장 수급에서 보자면 외국인들이 한 3만 주가량, 기관들이 12,000주가량의 매수를 해줍니다. 기타 법인도 8,000주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상승으로의 분위기를 좀 더 탈 수 있는 수급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분위기는 탈 수 있지만 급하게 현재 구간대에 대해서의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급하게 매수는 안 되고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할게요. 매수는 반대고요. 보유는 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자, 오늘 좀 조정이 나와요. 그간 많이 올랐죠. 오늘 0.5% 정도의 하락이 나옵니다. 큰 하락은 아니에요. 또다시 또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수급에서는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외인 36,000주, 기관 6,000주가량. 기관이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매수로서 분위기를 타고 있다. 자,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의 그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나왔고요. 외인들 꾸준하게 매수세 이어간다. 개인만이 팔고 있는 거죠. 오늘도 개인만이 물량을 나가고 있다.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받는 부분. 상승을 줄지 여부, 내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내일 또 하락이 나온다면 삼성물산은 다시 또 72,000원 정도 자리는 참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바로 그냥 얼마까지 8만원까지 직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좀 지켜보시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이 정도 빠지는 걸로 놀라실 건 아니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한국전력입니다. 그냥 계속 조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뭐 한동안은 계속 거론이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2% 정도의 상승을 줍니다. 뭐 이슈거리는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요, 다들 아시는 거니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외인이 꾸준하게 또 오늘장에서 4만 주 이상을 매수해줍니다. 기관이 강한 또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최근에 수급에서 외인이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기관이 오늘 좀 이틀 동안 팔다가 오늘 매수를 잡아주네요. 꾸준한 기관들의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양매수만 나왔다면 종목 자체가 많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자주 연출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매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양매도가 나오는 날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외인들과 기관의 양매도 나오는 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의 매수는 약간 좀 불안하지 않나. 네. 한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옵니다. 모든 종목이 조정은 나오니까요, 그 조정을 이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위아 볼게요. 자, 현대위아도 좀 밀리는 듯 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수급 포인트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많은 물량은 아니네요. 좀 바뀌긴 했어요. 자, 외인이 이 정도, 기관이 2,000, 이 정도. 자, 2,000주, 5,000주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차트 분위기에서도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기다려봤어야 되는 구간대는 거의 이 정도 구간대가 61선 구간대 정도부터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그래도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수익은 아니에요. 한 7%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수급도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정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추천을 드릴 수도 있을 종목인 것 같아요. SK네트워크스인데요. 자, SK네트워크스 오늘 4.5% 정도 상승을 합니다. 수급에서 보자면
최근의 수급상황에서 언제부터죠? 기간이 9월 15일부터 9월 15일부터 기관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자, 9월 15일부터 차트 흐름 볼게요. 9월 15일이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선을 세로로 끄을게요.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쵸?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흐름은 완전 상승 쪽으로. 기관이 매수를 계속해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종목이라는 거죠? 정말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어요.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상승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기타법인. 최고의 수급 포인트들 4가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SK네트워크스는 상승 분위기를 더 탈 거다. 하나 걱정인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3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불안하지만 이미 이 포인트에서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SK네트워크스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다면은 지켜보시고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상담을 좀 천천히 좀 많이 해드릴게요. 자, 뭐가 많네요, 되게. 자, 봅시다. 자, 5313님 반갑습니다. 문자 되게 자주 주시는데요. 뷰웍스 오늘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같이 볼게요. 사실 뷰웍스를 오전장에서도 이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 고점 포인트 영역입니다. 네. 사시려거든. 최소한 차트를 보세요. 이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러면 조정이 나왔다 올라가잖아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땐 최소한 21선 포인트에 맞춘다면은 34,000원 포인트에서 온다면 그때를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요. 이 정도 그림을 봐야 될까요? 요건 아닌 것 같고 요 라인에 맞춰볼게요. 이 라인에 맞춰본다면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 정도 잡히네요. 31,000원 정도. 그래서 1차적으로 정말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매수하신다면은 정말 사더라도 34,000원 아래에서 사셔야 됩니다. 네. 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요 34,000원을 내려왔는데 깨고 내려간다 그랬는데 수급 포인트가 좋지가 않아요. 누가 주체죠? 좀 볼까요? 외인 기관 서로 엇갈린 모습인데 외인 기관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파네요. 고점 포인트에서. 자, 외인이든 기관이든 물량을 많이 던져주면서 개인만이 사는 그림이 나오면서 주가가 꺾여 내려간다. 그럼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절대 사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얘가 3만원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 그제서야 기관이든 외인이든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어떻게 여기서 끌어올려주더라. 여기 동그라미 부분에서요. 끌어올려주더라.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끌어올려주더라. 그러면 그때서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매수 포인트는 제가 볼 땐 좋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슈팅 구간이라서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다음 보니까요. 네, 자, 다음 보니까 다우데이터 6805님, 네, 반갑습니다. 다우데이터 5,415원에 40% 보겠습니다. 다우데이터 5,400원 정도 되시고요.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저는 고점 포인트에서 어떻게 딱 맞고서 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쵸? 여기서 최근의 수급 포인트를 체크해보죠. 기타 법인 애들이 좀 많이 던지네요. 물량 다 던집니다. 투신권 뭐 기간 쪽 매수세가 어제 좀 잡혔어요. 자, 오늘장 좀 있나요? 볼까요? 자, 오늘장은 잡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썩 마음에 드는 흐름은 아니에요. 요 그림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가 된다면 치워볼게요. 같은 흐름이 나온다면 올라가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비중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낮출게요. 네. 이 그림이 나올지 그러니까 지난 5월과 6월과 같은 이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정도의 수급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라면요, 비중을 40%가 아니라 최소한 정말 욕심이 생기시더라도 20% 이상은 안 가져가겠습니다. 네. 절반을 줄이시라는 소리예요. 10%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셔서 사신 거라면 20% 절반을 줄여보자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져가시다가 이 종목 만약에 어디까지 내려온다? 5,600원 깨지고 5,550원까지 내려온다. 그때는 어떻게? 뒤도 보지 마시고 그냥 시장가로 던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8870님, 덕산하이메탈 보겠습니다. 17,200원에 100%. 네. 어떻게 이걸 설명드린다. 17,200원 여기시네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종목을 이제 질문 주시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막 손절을 사인을 드려도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좀 뒤로 빼볼게요. 여기네요. 자, 덕산하이메탈의 바닥 포인트가 여기 한번 있었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또 한번 바닥 확인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이 저점 바닥 깨고 내려갈 때는 이때였네요. 요날 언제니까 9월 1일 날 깨고 내려갔을 때는 심하게 깨고 내려갔잖아요. 시가부터. 이때는 손절을 해야 됐었습니다. 예. 손절해야 됐었어요. 일단 뺐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죠? 자, 수급도 볼게요. 계속 매도네요. 언제부터 매도인가요? 기관들이. 잠깐 볼게요. 아, 여기서 이 정도 나오네요. 거의 한 7월 중반부터 해서 기관들은 지금까지 연일 매도입니다. 7월 중반부터라면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해서 기관들은 거의 쉬지 않고 매도를 합니다. 오늘까지. 오늘 아닌가요? 어제까지. 자,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 나오네요. 수량으로 보자면 23,000주 매도가 나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SFA나 덕산하이메탈이나 같은 업종군의 종목인데요. 네. 사실 죄송합니다. SFA가 반대로 수급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덕산하이메탈은 아예 수급이 어떻게? 반대로 들어옵니다. 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답이 없어요. 이제 깨고 내려갔잖아요. 너무 이거는 하락을 지켜줄 누군가 아무도 없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100%잖아요. 주식은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뭐, 전문가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사야 돈 많이 번다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 좀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지 좀 마세요.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지게 돼 있다고요. 리스크를 지게 돼 있다고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손절 의견 드릴 건데요. 버티시려면 버텨보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조금 10%씩 매수 원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10%씩. 그래도 빵꾸납니다. 그렇죠? 제가 8월달부터 9월까지 저희 가족들 계좌, 그러니까 문자 서비스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거의 현상 유지했어요. 네. 수익을 많이 못 내드렸습니다. 8월부터 지금까지 시장 계속 꺾였습니다. 코스피 계속 내려갔어요. 계속 코스피가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2010까지 깼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시장 분위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선택하는 것도 바로 손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다다음날 손절 나가기도 하고요. 네. 사자마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녹록치가 않은데 100%라. 고민해보세요 한번. 일단 제가 좋게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마트 4346님, 이마트 23만 2천원에 25%, 부산엔 언제 오시나요? 네, 부산 갑니다. 10월달에 갑니다. 10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정도로 일단 조율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갈게요. 제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5월달에 부산 갔을 때 드렸던 종목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종목이 다 급등했어요. 그 다음 7월 13일이었나요? 11일이었나요?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갔어요. 갔죠? 일요일날 갔을 거예요. 그때 가서 드렸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항공우주. 차트 볼까요? 항공우주 드렸고요. 언제 드렸냐면요. 그때가 이때였죠? 네. 또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봉투 안에 들었던 종목이에요. 봉투 안에. 그 봉투 안에 들었던 종목이에요. 토비스. 드렸고요. 이때죠? 네. 토비스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모두 투어 드렸는데, 보세요. 이때인데, 모두 투어는 저희가 이날 공개방송상과 가족들에게 모두 다 매도 의견을 드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세 종목 다 지금 대박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고 보유하셨다면은 한 종목은 수익 실현했죠. 이번에 가서도 부산에 가면 봉투를 가져갈 겁니다. 네, 봉투를 가져갈 건데 그냥은 안 드릴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종목 지금 갖고 오신 게 이제 4346님 이마트신데 23만 2천원에 25%세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오셨어요. 응?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마트. 현재 구간대 살펴보자면 계속적인 횡보 구간입니다.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근데 누가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볼게요. 자, 수급은 연기금 계속 사줍니다. 연기금을 한 번 사면 안 팔아요. 보통은 계속 1년 정도 가져갑니다.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1년의 연기금은 매매를 어떻게 한다? 샀다, 팔았다, 사면 끝이에요. 1년에. 아시겠어요? 네. 막 연기금이 다른 자문사나 자산운용사나 그 자금을 맡기잖아요. 우리 세금, 국민돈을 맡기잖아요. 세금은 아니죠. 국민돈을 맡기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밖에 못합니다. 응? 계속 사는 거야. 언제까지? 계속 오를 때까지 삽니다. 2년이고 3년이고 삽니다. 네. 그쵸? 기관들의 흐름은 연기금밖에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쉽게 오르진 않아요. 여타 다른 쪽에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 않는 모양새가 한동안은 더 지속될 것이다. 이유를 이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석도 있다 보니까 매출 확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잠정치, 네, 기관 사주네, 투신권이 사주네요. 요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횡보나 상승 분위기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네, 기다리셔야 돼요. 가격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 사셨고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시면 가는데 그때는 아마 저기 우리 4346님도 한 24만 5천 정도 목표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5%에서 6% 정도, 한 7% 많으면 7% 정도 수익을 노리고 나오시도록 할게요. 10% 안 되고요. 5에서 7%짜리 종목입니다. 그렇게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 3767님 18,050원에 100%. 어제 주신 분 아닌가요? 관심있게 보지만 아직 사인은 드리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OCI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이때쯤부터 9월 초에 이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번 얘기는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아직 수급이 안 돌아오니까 제가 사인을 못 드리는 거죠. 아니야 다를까 더 뱉어버리네요. 참 무섭게 던집니다. 자, 뒤로 더 빼보면 이미 여기는 2013년 저점을 깨고 내려간 거예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가격이다. 흐름 보세요. 이렇게 사실 깨기도 힘든 거거든요. 설마 여기 뭐 에베레스트를 그리려고 이렇게? 설마 여기까지 가려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되는 이상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흐름상으로 보자면 이런 이제 바닥 포인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그래도
네. 여기가 바닥 포인트였는데 최근에 끼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요거는 좀 이탈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 왜 이러죠?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올려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급등세가 한번 단기적인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15,000원 정도까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3767님 정말 다음부터 제가 이 시간대 1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100% 아닌 거 아시잖아요. 비중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100%는 정말 그 종목에 대해서 기업 방문 5번 다녀오신 이후에 그때 100% 투자하는 겁니다. 100% 투자를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이 흐름만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재무제표 보면서 분석해가지고 100%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얘기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100%를 넣을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 있다? 컴퓨터 앞에서만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 보고 100% 샀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투기를 하신 거니까 10%씩 10%씩만 하시고 다음부터는 일단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좀 가져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보유하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손실 구간에서는 정리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힘내시고요. 자, 다음 볼게요. 행남자기 8367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입니다. 4,355원. 자, 4,355원입니다. 아마 이제 사신 구간대가 요때쯤이시거나 아니면은 이때신데 욕심내시다가 안 팔고 좀 기다렸는데 떨어지길래 어떻게 하고 그냥 포기했다가 올라가서 고민이 되시는 구간이실까요? 자, 행남작의 시가총액은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4억입니다. 214억이에요. 제가 나쁜 맘 먹어서, 진짜 나쁜 맘 먹고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행남작이 50%씩 매수! 해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널뛰겠죠. 혀발을 아주 그냥 좋은 소리 하면서. 너무 작잖아요. 네?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단 말이에요. 자, 반등을 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수급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이거 왜 오른 겁니까? 사실 저 관심도 없는 종목입니다. 행남작이, 신규 사업 진출인가요? 신규 사업 검토 영향?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봅시다. 자, 제3자 유상증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신규 사업이 어떤 건지는 제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잠깐 뒤져볼까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타법인 출자를 통한 신규 사업. 그게 과연 뭘까요? 제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3자를 통한 유상증자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던 거고, 오늘 좀 상승 주다가 지수의 흔들림에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힘을 좀 내고 있는데, 상승으로의 분위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떤 사업인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48억이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20%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회사 주식수로 대비해본다면 상장 주식도 그리 많은 주식도 아니긴 한데 상승 분위기를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상승을 줄 것 같아요. 대신에요, 이번에는 매수가 위로 가서요, 4,500원 넘어가면 더 가든지 말든지 그냥 조금 정리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잖아요. 정리하시고 또 올라가다가 또 놓치지 마시고요.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7811님, 엑세스바이오 12,000원에 10% 보여 계십니다. 네, 공개방송 들어오셨나요? 공개방송 들어오셨나? 매수가가, 네,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아시는 매수가인데. 자, 잘 매수하셨네요.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세요. 네. WHO가 어디입니까?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납품한 회사. 그렇죠? 네.
매출학대가 나온다. 3분기, 4분기 때 아주 잘 나올 거예요. 매출, 실적이. 주가가요, 잠깐 쉬는 타이밍이었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잘 올라갈 거예요. 네. 이거는 매도할 때 공개방송 상에서 매도 의견도 같이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 매수 가능은 하지만 최대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12,000 충분하시니까요.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공개방송 꼭 들어오세요. 자, 다음 볼까요? 산성 LNS 3683님 안 들고 계시네요. 자, 산성 LNS가 마스크팩 관련인데 이게 저도 알고 있었지만 못 잡은 종목이에요. 3,000원부터 해서요 26,000원까지 갔습니다. 올해 1월 3,000원부터 해서 26,000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거를 지금 매수한다. 자, 이 종목 이런 소문이 돕니다. 루머겠죠? 3만원, 4만원, 최소한 3만원까지는 끌어올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도는 종목입니다. 네.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 근데 현재 시점부터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주긴 해요. 네,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기관들의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기타 법인은요, 보세요. 한번 꺾일 때 얘들이 던져서 꺾였어요, 주가가. 네, 이게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꺾였었는데,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다른 종목이었던 것 같고, 차익 실현 물량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 꾸준하기 때문에 상승은 계속 주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쵸? 상식적으로 3,000원에서 26,000원 8배 오른 종목을 사세요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10% 오르면 거의 3만원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거의 목표가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인을 드리기가 애매한 종목입니다. 네, 정 원하신다면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보였기 때문에, 자주 보였기 때문에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 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십시오. 정 원하신다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매도 사인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다면은 21선 왔다가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썬데이토즈 6852님 18,700원에 20% 보유수 물량이 나온다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18,700원에 20% 보겠습니다. 자, 18,700원이세요. 매수가가 여기십니다. 자, 매수는 잘 하셨어요. 그쵸? 뭐 약 2,000원 조금 안 되게 올랐으니까 그래도 뭐 10% 정도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 중이세요. 수급을 볼게요. 엄청 던지네요. 자, 그쵸? 많이 나와요, 수급이. 그리고 오늘장에서 보더라도 오늘장은 또 매수가 있긴 한데 기타 하고 있는 매도가 나온다. 깨름직해요. 뭐 애니팡 효과, 뭐 M&A 효과 뭐 다 떠나서 저 같으면 불안하시면 팔겠습니다. 네. 18,700원 10% 수익 중 비중은 20%. 비중을 절반 줄여보자 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절반을 줄이셨다가 만약에요. 절반 가져가시다가 얘가 19,000원 또 한 번 깨진다. 그때는 어떻게? 나머지 절반도 팔아버리시고요. 만약에 나머지 절반을 가져가시다가 주가가 올라가서 한 22,000원 넘어간다 싶으면 그때도 나머지 절반은 그냥 팔아버리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 안 보시고 지금은 조율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에 대해서는 뭐 오늘이나 아니면은 뭐 내일이나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보유 종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에요. 다음입니다. 네, 추천하자마자 또 빠져요. 지금 현재 3.3% 빠집니다. 네. 다음 카카오 합병 상승을 앞두고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어요. 네, 밀립니다. 오늘장 수급 포인트에서 최근에 잘 들어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안 팔고 있어요. 네. 기관 사고 있어요. 네, 오늘 파는 거 잠깐 보자면 현재창에서 봤을 때 개인들의 물량인지 외인들의 물량인지 기관들의 물량인지는 장 끝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꺾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의 합병 이슈에 따라서 한번 상승 포인트를 가져가 보자. 합병되고서 거래 정지된 다음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정도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정리해보던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장 수급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해서 한번 상황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급하게 매수 의견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가지고 나왔고요. NH엔터 제가 되게 강조드렸는데 공개방송상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하신 것 같아요.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같이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8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72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